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지금 시간 이제 2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많이 하락을 하죠. 뭐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런 거, 좀 이런 하락, 이런 걸 좀 조심하자고 계속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틀 전부터 시장에 대한 이 조정 이야기도 좀 해드렸고 에코프로도 단기적 쌍고 가능성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또 현실화가 돼서 시장도 급락이 나오고 에코프로도 급락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 저와 같이 이 추세 추종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저도 조정을 알고 있었지만 이 조정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알고 맞아도 아프더라. 손실이 좀 많이 까지니까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본질적인 가치 있죠. 이 가치를 더 생각하면서 견뎌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세하게 이 지수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 이야기도 해드릴 건데, 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죠. 그리고 제 영상 뭐 도움이 된다고 정말 좀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 보면 뭐 미장 빠지는 부분을 또 예측을 해드렸으니까 뭐 성지 순례가 되지 않냐 뭐 이런 댓글도 보이고 매일 기다린다 많은 댓글들이 보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싹쓸이 죽고 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수급은 후행성인 거예요. 후행성. 어제 오늘 수급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또 샀을 겁니다. 네. 참고만 하시는 게 좋고 수급은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팩트 분석 좋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회원 모집하냐고 아니요 저는 회원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무료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 한 통 그냥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타점 다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 이 엄지척 버튼 있죠? 이걸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 세력들한테 이 농간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이 똑똑한 개미가 돼서 이 제대로 된 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오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올라오냐면 밴드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전 이렇게 이제 밴드가 올라오면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밴드는 이제 우리에게 엄청나게 수익을 줬던 이 밴드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도 우리한테 50% 수익을 줬던 놈이 이 2차 맥점에서도 어때요? 지금 무려 70% 가까이 80%가 넘게 올라가다가 이제 65%인데 계속 수익을 줬던 밴드가 이번에도 다시 올라오더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 시나리오를 뭘 말씀드렸냐면 이 밴드가 올라오면 뭐라고요? 3차 맥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현재 조정이 다 끝난 거냐 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조정이라는 건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가 않아요. 자, 미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말했었던 쌍고가 나오고 지금 이 생명선을 이탈을 한 거잖아요. 생명선을. 그리고 나서 지금 급하게 하락이 나오죠. 물론 이격이라는 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줄이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또 저항이 되는 거예요. 반등이 나와도 또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주봉상에서 이탈이 나온 거거든요. 밑에까지 밀릴 수 있어요. 23,000포인트대까지. 그러니까 더 큰 하락이 한 번 더 연휴 전에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에코프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밴드에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승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나오잖아요. 하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는 거예요. 하락이 나오면 첫 반등이 제가 강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고점을 높인 거잖아요. 그런데 더 강한 하락이 오잖아요. 반등이 나와도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밀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3차 하락이 상당히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도 장 보니까 시가 개파락하고 시작하니까 초반에 엄청 수급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개인들이 조정이 오고 있어도 이 조정이라는 걸 좀 인지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수급 한번 보자고요. 개인들. 어때요? 오늘도 3조를 사잖아요. 오늘도. 와... 아직 제 영상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빨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요거를 영상을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죠? 코스닥도 좀 더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이 매도는 안 하지만 변동성은 생깁니다. 근데 이 코스피는 괜찮다 이거야. 눌려도 어차피 엄청 세게 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코스피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구간 삼성전자도 진짜 잠깐만 보자고요. 삼성전자도 어때요?
뭔 말이냐면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는 결국 21선이 깨졌을 때 오는 충격파를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안 깨지잖아요. 21선에서 시작하니까 또 사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여긴 그냥 자율반등이거든요. 오히려 깨졌기 때문에 이 추세가 여기가 11선이 제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때 한번 깨짐이 나오고 이 위로 페이크 휩수가 나오고 이제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근데 21선 깨지면 충격파다. 여전히 시장은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구간 에코프로도 보시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도 밴드에 오려면 아직 하락폭이 솔직히 좀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좀 더 하락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시간 조정을 하면서 끌다가 충격파 나오더라도 밴드가 올라오면서 여기가 3차 맥점이 된다. 이 논리를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정이 시작이 될 때부터. 현대차를 많이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현대차. 현대차도 지금 A, B, C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때가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시장과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긴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 잘 꺼내지 않는 맥점 분봉을 볼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시면 주가가 이 밴드 위에 있을 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횡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깨짐이 발생된 거잖아요. 추세에 대한 깨짐. 단기 추세가 깨졌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앞에 상승 파동에서도 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계속 끌고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단기 추세 깨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항을 어떻게 받아요? 밴드를 기준으로 노란 박스에 들어와 버리면 저항해요. 얘가 이제 돌파를 하려면은 이런 머리를 올려주는 이런 작업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추세에서 추세의 전환. 그러면서 제가 이 안착 작업을 다 확인을 하고 이때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이 현재의 상승을, 이 현재 시세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깨짐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뿐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거시경제 상황부터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싼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깨지기 직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반등이 나와도 뭐라 그랬죠? 지그재그식이기 때문에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걸 이 종목이 계속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한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걸 거치고 나서 다음 상승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 23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23년도. 그러니까 얘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엄청나게 흔들기를 보입니다. 엄청나게. 지루한. 이게 3개월 박스입니다. 3개월 조정. 조정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1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요.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더라.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우리가 긴 조정을 버티고 다음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또 한 차례 조정을 견디고 나서 다음 상승으로 가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조정이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겁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여기서 나온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세가 붙었는데 여기서 또 매수세가 붙었다. 그럼 매수 플러스 매수기 때문에 이게 강매수입니다. 강매수. 왜냐면 가격 조정이 안 나왔어요. 시간 조정으로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와 매수세가 여기서 지금 이익 실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파동은 급락을 만든다. 급락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D가 중요한 겁니다. 이 D. 근데 뭐가 나온다? 급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급 반등. 여기가 항상 우리가 이 투매 의장이 기회로 작용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어디서 잡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 오늘 투매라 생각해서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 차례 더 좀 하락세가 발생이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 물론 자 어제 제가 이 1050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와버렸더라고. 근데 이 밴드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1000포인트 때까지. 근데 어찌 됐든 이 라인이 분할 매수거든요. 이 라인이 한 차례 좀 매도가 떨어져도 이 충격파가 나와도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 괜찮다는 거죠. 이 코스닥이 맥점이 나올 때 에코프로도 같이 이 맥점이 나올 확률이 크다. 좀 더 좋은 가격 일단 15만 원대 좀 이하 왔을 때 뭐 양봉 정도 왔을 때 14, 15만 원짜리에서 아마 이 밴드가 좀 올라오면서 뭐 가격적인 부분을 만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없는 분들에게는 이 좋은 좀 기회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때도 1차 맥점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고 지금 이 2차 맥점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편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매도가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이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신규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맥점이 왔을 때
그때 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를 좀 저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 번호를 받고 다 저장을 이렇게 해뒀다가 제가 사고 팔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가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뭐 제 포지션을 그냥 보기만 하셔도 좋고 뭐 따라 하셔도 좋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또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데 저는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버블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고형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 제가 다 짚어드린 게 전부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코스닥이 가면 또 꼭 보셔야 될 게 있다 짚어드렸죠. 뭐였죠?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미리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급등한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우린 미리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 뭐죠?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죠. 유리기판 쪽 보셔야 된다고.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 직전 고점까지 6만원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채널에 맥점 코치 필 옵틱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눌림목 라인에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리기판 하면 또 대장이 뭐죠? 대장은 태성입니다. 태성. 자, 태성 어때요?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 당연히 이 파란 밴드에 걸렸는데 파란 밴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강력 매수존이라고. 그 강력 매수존을 주고 어떻게 돼요?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제가 필 옵틱스도 영상을 계속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죠? 삼성전기가 가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로봇주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량 로봇주들 갔죠. 유리기판 쪽에선 지금 삼성전기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중형주가 갑니다. 중형주가. 지금 이 태성이랑 필옵틱스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가죠? 소형주가 갑니다. 이 낙수 효과들로 소형주가 가요. 이번에 이 소형 로봇주들 갈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량 로봇 가고 중형 로봇 가고 소형 로봇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갑니다. 엄청 빠르게. 이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기판 쪽에서 만약 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이 CNG 하이테크를 보라는 거죠. CNG 하이테크. 얘도 보면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 없어요.
그 중에 종목이 하나다.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보고 간 이 CNG 하이테크입니다.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 작년 2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뭐 반도체 뭐 모토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바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CNG 하이테크 이쪽 부스에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 기술진이랑 이 담당진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검토 및 협력 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이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가 나온다. 차트도 보자고요. 그때 2월달이라고 했죠. 2월달에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8,000원에서부터 한번 이 엄청난 급등, 거래량을 만든 이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지금 세력들이 이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매집을 했는데, 보통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고점을 한번 매집을 하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요.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간값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집을 하고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더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앞전에는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 다시 한번 두 개의 밴드를 만들고 있더라. 자, 밴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올린 거죠.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뭐다? 매수죠, 매수. 그리고 이 종목 어때요? 월봉을 보면 이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 신고가. 지금 신고가 시장에서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이 신고가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 양봉을 만들어서 흔들기를 만들고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 윗꼬리, 이 강한 윗꼬리를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고가가 된다고요.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맥점들이요. 자, 제가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주도주가 뭔지 거기서 주도주들도 짚어드렸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어떤 현상들, 소형주가 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 알아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매집을 해갈 겁니다. 같이 매집을 해보실 분들, 그리고 이 아직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라는 겁니다. 자, 문자 주라니까 이 댓글로 맥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자. 아시겠어요?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를 제가 들고 온 건데,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